발표할 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거나 팔짱 끼고 있는 청중을 보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횡설수설하게 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나답게 말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발표 전에 준비를 많이 해도 막상 무대에 오르면, 아니 올라간다는 그 상상만 해도 긴장이 되는 걸까요? 저도 지금은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지만 처음 말하기를 배웠을 때는 발표 불안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무대에서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말을 조금 더듬으면 남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발표가 두려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 저는 10년째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사회, 강의, MC 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죠. 만약 발표 불안을 겪었던 초보 시절 저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바로 나답게 말하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말하기가 즐거워지고 무대에 나가는 것이 설레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답게 말하며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답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청중을 의식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발표 불안이 심했을 때는 약간 기계처럼 정해진 대본만 읽는 느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친구에게 영화를 봤다고 말하면 느낀 점을 줄줄 이야기하겠죠. 편한 사이다 보니 영화 이야기를 할 때 막힘없이 생각의 흐름대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를 처음 보는 청중 30명 앞에서 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청중을 의식하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블로그에 관련 영화를 검색해 줄거리를 찾아 줄줄 외우게 되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친구에게 말했던 내 생각과 느낀 점은 빠지게 되고 청중 앞에서 발표 불안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와 유사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평소 주변 사람들 성대모사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간 복사기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가이드를 할 때 김창욱 강사님의 그런 유머나 설민석 강사님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해 손님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끌어내려고 했었습니다. 연습을 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손님들이 빵빵 터지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대에 오르니 청중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유명 강사도 저 자신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이상한 멘트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었죠. 이때 정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싶은 생각과 함께 무대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자, 어떤가요? 위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청중을 의식하고 말하게 되면 나답지 않은 말이 나오면서 무대를 벗어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발표 불안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청중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청중을 의식하는 것에 비해 청중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청중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즉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표할 기회가 생겼고 주제는 주말에 뭐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보죠. 청중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모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 앞에 청중들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요? 1번,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봤다. 두 번째, 주말에 친구들과 벚꽃놀이를 다녀왔다. 네, 맞아요. 청중은 벚꽃놀이에 간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이 여행이랑 공통 관심사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벚꽃 구경보다 사람 구경을 더 많이 했다와 같이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에 갈 사람이 있으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여행 정보와 꿀팁을 이야기해주면 듣는 청중 입장에서도 몰입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소중한 정보도 얻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청중은 발표자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가서 가이드 투어를 받는다면 그 가이드에 대해 처음부터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이탈리아 로마 남부 투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난 가이드님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투어가 시작되자마자
유적지 설명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더니 지중해 바다의 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버스에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라는 노래도 틀어주시면서 이탈리아란 나라의 매력에 흠뻑 젖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 가이드님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었던 유적지를 설명하는 그 스토리텔링과 전달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님이 좋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청중은 발표자, 즉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군지를 생각해보고 그들을 의식하며 불안해하기보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청중이 필요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말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누군가 정해놓은 글과 말을 그대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의 괜찮은 여행지는 거제도라고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곳이 좋은지를 말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설명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 첫 번째 설명만 하는 사람은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고요. 주요 관광지로는 바람의 언덕과 몽돌해수욕장과 더불어 다양한 섬을 관광해 볼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정보를 외워서 말하죠. 반면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제도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지심도였습니다. 가족들과 동백꽃을 보기 위해 갔는데 시기를 놓쳐서 꽃이 많이 떨어져서 있었지만 마치 내 삶의 꽃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걷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동백이 많은 2월쯤에 꼭 방문을 해보라는 말도 청중에게 남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발표자의 말이 더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야기를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정보를 전달하지만 지심도 이야기를 했던 발표자의 말이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지심도 여행을 추천한 발표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기 때문에 더 쉽게 스피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 주제와 맞는 주장과 내 경험을 말하는 연습을 하면 발표 불안이 조금 완화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청중을 의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세 번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 경험을 말한다. 여러분, 청중을 의식하는 스피치를 멈추고 여러분의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발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내 이야기로 나답게 스피치할 때 무대는 긴장이 아닌 설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박가이드 채널 구독하시고 더 좋은 말하기 콘텐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